호흡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식물의 호흡 봅시다. 야, 호흡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숨 쉬는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이 호흡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여기 체크.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양분이야. 그 양분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근데 이때 이걸 분해할 때 좀 더 고열량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산소로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에서의 호흡 보세요.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얻었어요. 근데 그때 쓰레기로 누가 나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도당과 산소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는데 우리 광합성은 어떻게 됐었니?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 만들었죠? 완전 반대 개념이죠, 지금. 그죠?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면은 다 호흡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도 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낮에만 호흡하고 밤에는 호흡 안 하고 잠잘 때는 숨 안 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낮과 밤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항상 체크.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포도당은 어디서 왔어? 광합성에서 만들었죠.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이고 산소는 어디서 오겠어?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산화탄소, 그 다음 물, 에너지인데 자, 이산화탄소는 이제 낮 동안에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요, 바로 광합성으로 다시 쓰여요. 그리고 공기 중으로, 밤 동안에 이제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요.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싹이 틀 때, 그 다음에 꽃을 피울 때, 열매를 맺을 때 등등등등 생명 활동을 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호흡을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나왔네를 확인하는 거야. 그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뭐냐면 요건데, 자, 어디를 통과시킨대요? 지금 보시면 석회수에 통과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뿌옇게 흐려져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확인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예요, 석회수가. 우리 앙금 생성 기억나니? 앙금 생성 반응? 앙금이 뭐였니? 그거요, 그렇죠.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거. 그래서, 자, 요거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탄산칼슘 앙금이 형성돼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 확인할 때, 여기 석회수에다 통과시켰을 때 뿌옇게 흐려지면, 이거 이산화탄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실험이야. 빈 페트병 A와 B에 A에만 시금치를 넣었어요. 자, 어두운 곳에 놓아두었다라고 했어요. 이 어두운 곳에 놓아두었다라는 거는 뭘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광합성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뭐만 하겠냐, 얘는? 호흡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흡 결과 어떤 기체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지네. 이산화탄소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161쪽 금방 해보자. 161쪽 시작.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자, 1번 해보자. 1번에 포도당 에너지. 2번에 XOOX. 3번에 A 이산화탄소.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렇게 식물이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야. 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낮 동안에는 광합성도 해요. 광합성은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낮에는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비교하면 월등하게 광합성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낮 동안에는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하고 있구나로 보이는 거야.
호흡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바로 광합성에서 그냥 쓰여버리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때 호흡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안 돼요. 낮에도 호흡은 일어나요. 그런데 광합성량이 많아서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산소가 방출하는 거고 밤이 되면 근데 광합성을 못 하잖아. 자, 광합성을 못 할 때는 뭐 하겠어? 호흡만 하겠죠? 그래서 산소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아침, 저녁에 기체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 저녁에는 기체량이 약할 때죠. 그러니까 밤에서 아침 넘어가서 낮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기체 교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초를 이렇게 유리종에 이렇게 씌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타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꺼지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식물이랑 같이 놓잖아요? 얘보단 오래 가요.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소모하고 산소를 내뱉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나에다가 천을 딱 뒤집어 씌워. 햇빛을 가린 거지. 햇빛을 가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식물도 호흡하고 촛불도 저기 연소하고 있으니까 산소 쓰고 있으니까 더 빨리 꺼지는 거죠. 자, 요거 별표야, 요거. 광합성과 호흡 비교한 거 있죠? 요게 별표예요. 뭐요? 자, 광합성과 호흡 비교한 건데 이게 지금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시켜가지고선 어떻게 되고 있어? 포도당과 산소 만들고 있지. 광합성은 어디에서만 만든다고요? 어디에서만 한다고요? 엽록체에서요. 자, 그러고 호흡은요. 반대죠. 포도당과 산소 결합시켜서 에너지 만들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요. 자, 그거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호흡은 항상 일어나지만 광합성은 언제만 일어나요? 빛이 있을 때. 낮에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봐.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광합성은 에너지 저장의 개념이야. 양분을 합성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반대로 호흡은요. 양분을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광합성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밀집 저장되는 거야. 대신 호흡을 하게 되면 그거 양분 안에 있는 에너지를 분해시켜가지고서 생성해서 써먹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보시게 되면 광합성과 호흡이 완전 반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이동인데요. 자, 광합성을 했어. 광합성을 하면은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 뭐라 그랬어? 맨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포도당이었죠. 자, 그런데 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엽록체에서 얘를 뭘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고? 그렇죠.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고요. 자,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해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녹말을 뭘로 바꿔주느냐? 설탕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가지고서는요. 어디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운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체관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세포들한테 각각 가는 거야. 그럼 세포들은 그 양분을 가지고 뭘 하겠어?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호흡을 하면서 그 세포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이 식물이 자라는 데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몸을 구성해서 자라는 데도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남은 애들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야. 저장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설탕 등으로 바뀌어가지고 저장을 시켜요. 자, 녹말로 저장하는 애들 보세요. 고구마, 감자, 쌀 이런 것들이 녹말로 저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거, 양파나 포도 이런 것들은 포도당으로. 땅콩이나 깨는요,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 콩은 단백질로, 사탕수수는 설탕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우리가 먹어대는 것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저장된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뿌리에 저장하는 놈, 줄기에 저장하는 놈, 뭐 열매, 씨앗에 저장하는 놈 등 식물마다 다 달라요. 어려운 건 없죠? 자, 바로 옆에 환상박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환상박피. 겉에를 살짝 겉껍질을 벗겨가지고서는요, 하는 실험인데, 식물 줄기의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요. 이렇게 바깥쪽을 깎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위쪽이 부풀어 오른대. 이 위쪽이 왜 부풀어 오를까? 라는 거지. 자, 식물에서 양분은 잎에서 만들거든요. 광합성은 잎에서 일어나잖아? 잎에서 만든 양분을 어떻게?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 그래서 잎에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야. 자, 위에서 아래로 갔는데 여기 잘렸네? 그럼 여기 위에 이렇게 정체되겠죠. 그래서 부풀어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부풀어 올라. 그리고 밑으로는 잘 못 내려가니까 여기 보시면 열매가 위쪽은 큰데 밑에 쪽은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체관이 제거되어 껍질을 벗겨낸 부분에 위쪽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못하니까 위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 그러면 과수원에서 같은 경우에 밑에 쪽보다는 위쪽에 큰 과실을 얻기 위해서 가끔 이런 짓을 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럼 옆에 163쪽을 한번 해보죠. 자, 163쪽에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좀 이따 채점하자. 자, 1번에 광합성 나는 호흡이죠. 자, 2번에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죠. 자, 2번에 합성, 분해, 저장, 생성, 빛이 있을 때 항상 이산화탄소, 산소. 자, 1번에 포도당, 설탕, 체관. 2번에 니은, 디귿, 기역. 자, 특히나 거기 위에 1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었다가 녹말은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설탕 형태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 순서 좀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양분 다 뭐였어요? 자, 콩은 뭐였니? 아니, 그거 말고요. 단백질, 뭐. 그건 아니에요. 위에 2번? 양분? 그건 뭐죠? 자, 양분, 여기요. 양분. 광합성은 합성을 하고요. 호흡은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고요. 자, 여기 지금 핵심 문제 쭉 한번 해보자. 이제 핵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1번부터 채점을 하자. 자, 1번에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요거죠.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두시고, 자, 이것도 쉽죠. 이번에, 자, 호흡이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 결합하는 거야? 그렇지.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야 돼, 산소.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자, 3번에는,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기억, 석회수는 기억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 기억이 뭐야? 산소죠? 석회수 만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건 누구야?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 그치.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 니은,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이다. 자, 니은이 뭔데? 이산화탄소였죠?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결합해야 되잖아. 그 다음, 디귿에. 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쵸?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이용하는 거야. 에너지 내는 거야. 자, 호흡에 얻은 에너지는 꽃을 피우고 싹을 피우고, 그쵸? 생명활동에 쓰이죠. 3개가 맞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요 실험은 페트병 2개를 놓고 시금치를 하나는 밀봉했잖아. 그리고 어두운 곳에 놨다. 요거.
이게 밝은 곳에 놓은 게 아니라 어두운 곳에 놓으면은 광합성을 못하고 뭐만 했다는 얘기야? 호흡만 했다는 얘기지. 호흡만 했으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나왔겠지. 석회수 나왔네. 이산화탄소 나온 애들은 뿌옇게 흐려졌겠죠. A, B 중에 누가? B가 뿌옇게 흐려졌을 거야. 그래서 4번에는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A에서 산소 발생 안 되죠. A는 아무 변화가 없어. 자, B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져. 그쵸? 이산화탄소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이 BTB용액.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무슨 색 된다? 노란색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야 돼.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 5번에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자, 빛이 없으면은 호흡만 한다. 그쵸? 빛이 없을 때 호흡만 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쵸? 호흡을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1번, 4번이 돼야 돼. 너무 크네, 그지? 작아지고. 자,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낮과 밤에 식물에 일어나는 작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는데, A 보시게 되면 낮이죠. 자, A가 들어오고 B가 나가네. 자,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는 광합성 작용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 또 있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밖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현상도 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마치 산소가 발생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야.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다 해. 근데 그 중에서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밤에는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지 빛이 없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3번에는 3번이 돼야 돼요. 자, 7번에는 옳지 않은 것 2번에 봐봐. 2번에 B, B와 C는 산소이다. B와 C는 산소이다. 이거 지금 잘못 썼지, 그지? 소리. 7번에 2번이야. 여기 지금 어떻게 들어와야 돼? O2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 거죠. 미안해. 그래서 B와 C는 산소이다. 2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8번에 보시게 되면 이 그림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가는 뭐 하는 거겠어? 물과 이산화탄소가 들어왔다가 포도당과 산소가 나가고 있네. 빛 에너지를 받아서 가가 뭐야? 광합성이죠. 나는요.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왔다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돼서 나가는데 그때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네요. 호흡이죠. 자, 가는 광합성이고 나는 호흡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8번 답 체크 됐죠. 자, 그 다음 9번에는 자, 3번에 기억하고 디귿인데요. 가 결과 발생한 기체가 나에서 이용이 되죠. 그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가 호흡에 이용이 돼요. 자, 가는 빛이 있는 낮에만, 나는 빛이 없는 밤에만. 뭐가 틀렸어? 빛이 없는 밤에만이 아니라 호흡은 언제 일어나? 항상 일어나. 낮과 밤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가는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나는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에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쭉 가서 몇 번? 5번 해봐봐. 빛을 비출 때나 비추지 않을 때 모두 나의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빛을 비출 때나 비추지 않을 때 뭐가 틀렸어? 비추지 않는데 광합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 자, 11번에 자,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이거 잘 봐봐. 뭐가 옳지 않? 11번 굉장히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5번이야. 이 양분하고 에너지하고 구분을 잘 좀 해주셔야 돼.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저장한 거야.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가 생성되게끔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건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저장되게끔 하는 게 광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2번 또 BTB용액 나왔네. BTB용액에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A에만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럼 노란색 됐겠죠.
자, B는 그대로 초록색이죠. 아무것도 없네요. C는요. 광합성이 아니라 호흡만 하겠죠. 왜? 빛이 안 들어오니까. 호흡만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잖아. 그럼 무슨 색 됐겠어? 노란색 됐겠죠. 자, D는 어떻게 돼? 광합성 하겠네. 자, 광합성 하면은 전자 파란색 쪽으로 가야겠죠.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면서. 자, 그럼 BD 중에 BT 유형 색깔이 A와 같은 거. 자, A와 같은 게 누구? 바로 C네요. 그래서 12번에 1번. 자, 13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1번에 A에서 BT 유형이 노란색으로 변한 건 그치 이산화탄소 때문이고요. 4번에 D에서는 호흡이 일어난다. D 어디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틀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건데 광합성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식물은 호흡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광합성 양이 더 많다. 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게 되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지. 자, 양분은 무슨 형태로? 밤에 주로 이동을 하는데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 15번에 식물 몸을 구성하고 식물을 생장하는데 그쵸? 이 양분이 식물 몸을 구성하거나 생장하는데 이용이 되고요. 호흡으로 필요한 에너지 얻는 데도 사용이 돼요. 자, 항상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 이게 틀렸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식물마다 달라. 자, 16번은요. 자, 여기 지금 바깥쪽을 잘라냈더니 위쪽이 부풀어 올랐어요. 위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뭐였어? 위에서부터 양분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길이 잘린 거야. 양분이 지나가는 길이 뭐예요? 바로 체관이죠. 그래서 A 부분에서 체관이 제거됐다. 맞는 얘기고요. 위쪽이 부풀어 올라요. 맞는 얘기죠. 근데 위쪽에 열리는 열매보다 아래쪽에 열매가 더 커지니? 위쪽에 양분이 더 많겠지. 아래쪽에 양분이 적게 오겠지. 그래서 위쪽이 더 커져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A의 위쪽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아니죠. 체관이 잘린 거야. 물과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2번,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7번에는요. 17번에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오전 5시 잎 줄기에 양분이 형성 안 됐다가 오후 2시에 잎에 녹말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광합성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오후 8시가 되니까 녹말이 없고 줄기 쪽에 설탕 형태가 많네. 녹말이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이 그렇게 돼.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죠. 줄기에서 광합성이 활발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18번에는 몇 번? 그렇지. 1번이 돼야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19번 해보자. 자, 19번에 낮과 밤의 식물의 기체교환에 대한 얘기네. 자, 가, 나중, 낮에 일어나는 기체교환을 물어봤어요. 이제 딱 보이죠? 가와 나중에 누구야? 그렇죠. 가져가.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는 거 가예요. 자, 그럼 A는 뭐겠어요? A는 지금 광합성이 주된 작용이잖아. 이산화탄소고 B는 산소겠죠. 그 다음 호흡에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와야 되네. D가 산소야. C가 이산화탄소고. 그럼 간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은 뭐예요? 광합성량이 더 많은 거죠. 호흡량보다. 자, 언제? 낮 동안에 일어납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호흡만 일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광합성과 호흡의 차이점을 두 가지만 서술하세요. 그랬는데 자,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죠. 호흡은 낮과 밤 항상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가 나오는 반면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또 한 단원이 끝났어. 우리 요거까지 풀면은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있지. 1번부터 해가지고 26번까지 꼭 풀어주고 이거 풀고 채점 꼭 해줘. 그리고 모르는 거는 카톡으로 질문해 줄 수 있도록 해. 알겠죠?